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청력검사를 통해 청각장애 진단서를 작성하고 장애증 발급 후 급여보청기를 처방하고 검수하는 과정,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하면서 필요한 적합관리, 즉 피팅 비용을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신 하나이비인후과 추호석 원장님, 서울 아산병원 보청기 클리닉 이메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내용이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청각장애 진단 및 급여보청기 지급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증을 받은 환자들에게 급여보청기를 처방하는 과정과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보청기 적합관리 및 관련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각장애 진단 및 급여보청기 지급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지급 보조액은 34만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청기 구입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렇지만 2015년 11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 기준을 개정하면서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급여 기준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청각장애로 진단받을 정도의 난청은 아니지만 듣기가 불편하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시행에 대한 법안이 발의 중입니다.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보청기 급여 기준액이 인상되면서 급여 건수가 약 3.5배 급증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3, 14, 15년의 청각장애 진단 건수와 보청기 급여 지원 건수에 비해서 본격적으로 기준액이 인상된 2015년 11월 이후인 2016, 17년에는 장애 진단 건수와 보청기 급여 지원 건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가, 저품질의 보청기들이 가격 담합으로 131만원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신뢰할 수 없는 기업들의 저품질 보청기 판매로 인해서 난청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피해를 입고 보험 재정 역시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액을 올린 만큼 좋은 품질의 보청기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단순히 보청기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의 적합관리, 즉 피팅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보여드리는 표는 2020년 7월 1일 개정된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개정에 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강의의 편의를 위해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성의 계층을 의료급여 환자로 명칭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청각장애로 진단받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로 대상을 나누어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 0%, 건강보험 환자는 본인부담 10%로 책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보청기를 착용하는 첫 해에는 제품 가격 91만원과 초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을 더한 111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건강보험 환자는 이 중 10%를 제외하고 지원받습니다. 첫 해 지급액 111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은 매년 5만원씩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으로 지원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는 131만원, 건강보험 환자는 본인부담 10%를 제외한 117만 9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급여보청기를 착용하고 적합관리를 받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우선 환자가 부담하고 이후 보험공단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인정받는 보청기 판매업소에서만이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보청기 판매업소의 인력 기준안과 시설, 장비 기준안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충분히 이수한 경우 자격이 되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으며 2022년 현재에는 자격이 되는 인력이 근무하는 업소에 한해서만 급여보청기 처방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난청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의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각장애 판정을 하고 진단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이비인후과 원장님들이 청각장애 진단을 하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장애를 판정하는 자문의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는 영구적으로 고착되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수능 청력 검사에서 지속적인 난청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보험공단에서는 개인진료정보 열람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진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A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다음 달에 B 이비인후과에 가서 장애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를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A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장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한 이명이 동반되어 이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각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명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해야겠죠. 단순히 이명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들만 제출해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이명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치료나 이명 재훈련을 받았다는 의무 기록이 같이 제출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난청의 판단은 수능 청력 검사에서 6분법을 이용한 평균 청력을 사용합니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0dB 이상인 경우 난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59.7dB로 계산된 경우 0.7은 버리고 59dB로 인정받습니다. 결국 60dB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장애로 인정받을 수 없죠. 그래서 장애 진단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계산해서 장애 진단 가능 여부를 환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수능 청력 검사를 3회 하는 이유는 검사들 간의 일관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만약 검사들마다 15dB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면 검사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제대로 된 청력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너무 고령이어서 검사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청력 검사 결과와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의 역치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에는 수능 청력 검사의 청력 역치가 기준이고 뇌파 검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장애 판정을 할 때는 두 개의 검사들 중 좋은 검사 결과를 장애 판정에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원하는 청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이의 신청서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정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처음 판정을 내린 의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실 때는 반드시 최소 수능 청력 검사 1회라도 추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청각장애 등록 절차를 간단히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막검사 및 청력검사를 통해서 장애 진단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이후 2 내지 7일 간격으로 총 3회 수능 청력검사와 1회 청성뇌관 반응검사를 시행합니다. 장애정도 심사형 진단서와 6개월이 미처 경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청력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또한 필요한 검사 결과지들을 모두 복사하여 첨부합니다. 환자는 발급받은 서류를 동사무소의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접수를 하고 대략 서류를 접수한 지 1개월 경과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민센터로 장애 여부를 통보받고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지금부터 청각장애 진단서 작성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4세 남자 환자가 2021년 5월 3일 양쪽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왼쪽 귀는 2차례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나 현재 양쪽 고막에는 특별한 염증 소견은 없었습니다. 내원 당일 수능 청력 검사 후 청각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를 시작했고 2021년 7월 2일 의무기록 청력검사 결과와 함께 청각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환자의 수능 청력검사와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입니다. 환자는 3번의 수능 청력검사에서 우측 40dB 이상 그리고 좌측 전농의 청력 역치를 보였으며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에서 역시 우측 45dB, 좌측 90dB에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사들 간의 일관된 난청으로 판단하여 장애 진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환자의 장애정도 심사형 진단서입니다. 진단의사의 소견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전에 시행한 수능 청력 검사의 결과와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비록 6개월 이상 난청으로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좌측 귀수술 과거력과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더 이상 청력 호전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간단히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청각장애 진단서를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능 청력 검사 기준으로 장애 진단을 할지 어음 분별력 검사 기준으로 진단을 할지 결정합니다. 어음 분별력으로 장애 진단을 할 경우 수능 청력 검사와 마찬가지로 3회 시행해야 합니다. 3회 시행한 수능 청력 검사의 평균 역치를 간 15dB 이상
혹은 어원 분별력 검사 결과들 간 12% 이상 차이가 나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장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검사를 시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난청을 주소로 내놓은 환자의 첫 번째 수능 청력 검사에서 반드시 육분법으로 평균 역치를 구한 다음 청각장애가 확실한 경우에만 이후 장애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 진단서 제출 최근 6개월 내에 시행된 타 병원의 검사 결과 역시 장애 평가할 때 고려합니다. 또한 소수점 이하는 버리기 때문에 심증적으로는 난청이 맞지만 장애 심사에서는 탈락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제 환자의 경우에는 귀수술의 병력과 고령인 점으로 앞으로 환자의 난청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 소견을 장애 진단서에 기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의사의 소견을 기록해 주시면 판정하는 교수님들이 환자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 고령으로 인해 앞으로 회복되지 않는 난청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반된 이명으로 장애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명치료를 시행했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3회 시행한 청력검사들 간의 오차가 큰 경우 그 이유, 예를 들어 인지장애 혹은 고령 등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성중이염 같은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인 경우 이후 약물 혹은 수술치료 가능성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중이염 등으로 골도와 기도 청력 차이가 크면 이후 수술치료로 청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년 혹은 3년 뒤 재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건강 상태나 나이 등으로 앞으로 수술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이를 반드시 기록해서 재판정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 검사 비용은 병원들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장애 진단만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모든 청력검사와 진단서 발급 비용을 비급여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난청으로 방문해서 청력검사를 했는데 장애에 해당하여 이후 검사를 진행하기로 한 경우는 이후 검사 비용 및 진단서 발급 비용만을 비급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청각장애 심사를 통해 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영구장애인지 일시적인 장애로 추후 재판정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선 원인 질환, 예를 들어 돌발성 난청이나 외상이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치료 후에 더 이상의 청력 호전이 없는 경우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해서 영구장애 진단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중이염 등으로 소리 전달이 안 되는 전음성 혹은 혼합성 난청인 경우 수술치료로 청력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죠. 이 경우 6개월 미만이면 치료 이후로 판정을 미룰 수 있고 일단 장애 판정을 내리되 최소 2년 이후에 재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골도 차이가 20dB 이내이거나 이전에 받은 수술로 더 이상 청력 호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년 이상 경과 후에 재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증이 나왔으니 급여 보청기를 처방받아야겠죠? 지금부터는 급여 보청기 처방과 관련된 서류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여 보청기의 처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로 진단받은 분은 우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청기 착용 가능 평가를 받고 장애인 복지카드 제출 후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보청기 전문점을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하고 보청기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착용 후 한 달 경과 후에 이비인후과를 재방문하여 처방받은 보청기가 청각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한 뒤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환자가 보청기 구입과 초기 적합관리에 지불한 비용을 환급받아야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용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의료급여 환자는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시구자치단체에서는 심사 후 최대 131만 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보장구와 초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된 111만 원을 이후 4년 동안 후기 적합관리 비용으로 2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다시 제 환자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별 문제 없이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받았습니다. 많은 환자들께서 심하지 않은 장애를 장애 판정받지 못했다고 착각하시는데요. 기존 6급, 5급, 4급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3급, 2급 장애는 심한 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심하지 않은 장애는
장애는 장애인데 심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날 급여 보청기 상담을 했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환자는 좌측 전농인 상태로 오른 귀를 이용해서 듣는 바이크로스 보청기를 착용하기로 하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작성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애 정도를 기록하고 보청기 착용 위치, 필요한 수치 등을 기록합니다. 보청기 착용 한 달째 외래를 방문하여 청력검사와 음장검사를 시행하고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청력 호전 여부를 기록한 다음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석 달, 6달마다 보청기 피팅을 시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한 음장검사는 첫 착용 후 한 달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자의 급여 보청기 착용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장애증 발급일 혹은 보청기 첫 착용일에 보조기기 처방전을 작성하고 이후 보청기 착용 한 달 이후 음장검사 결과와 함께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의료급여 환자는 약간 다른 프로세스로 보장구 처방을 진행합니다. 청력검사 후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 장애증을 발급받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장애증을 발급받고 바로 급여 보청기를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증 발급일에 이비인후과를 방문,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이후 동사무소를 통해 적격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보청기를 구입하고 착용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첫 착용 한 달 이후 검사 결과와 함께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및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도 의료보험 환자들과 달리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급여 보청기 재원은 해당 시 또는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여 보청기는 1군부터 4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들 중 나이 청력 정도에 맞는 보청기를 선택해서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 보청기 목록은 매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131만원 중 보청기에 대한 지급액은 91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군 3과 제품군 4는 본인 부담액이 훨씬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무조건 제일 비싼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이 청력에 걸맞는 적절한 급여 보청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 만약 환자가 급여 제품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고가의 신제품을 원하는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환급 등의 혜택을 볼 수 없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현행 급여 보청기 지원은 환자 1명당 1개의 보청기입니다. 만약 양쪽 난청으로 반대쪽 귀에도 추가 보청기를 원하는 경우에는요? 보청기 센터마다 다른 정책을 가질 수는 있는데 서울아산병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면 예전에 지불했던 동일한 급여 비용만 부담하고 추가 보청기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 보청기 처방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보청기는 성인 기준 한쪽 보청기를 지급해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난청인 경우 추가 보청기는 급여 보청기 가격을 지급하고 구입이 가능한데 서울아산병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구입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5세 미만 기준이었으나 2021년 7월 1일 처방 이후로는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양쪽 급여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보청기 착용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보청기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1회 새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지 소아의 경우 보청기의 훼손, 마모가 심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의해 5년의 기간이 안 되었더라도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의로 훼손, 분실의 경우에는 추가 지급은 불가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보장구 바코드 관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구 업체별 제조번호 부여 방식이 다르고 허위 청구, 중고 제품 판매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애인 보장구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를 청구할 때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강보험공단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바코드 라벨과 실물 보청기가 함께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와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 공급회사와 담당 청각사,
그리고 환자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에서 보시면 보청기의 정도와 코드, 구입 가격, 그리고 환급받을 환자의 은행 계좌를 작성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는 보청기 회사와 환자 간의 계약서 양식입니다. 환자가 급여 보청기를 처방받고 비용 환급을 하기 위한 서류 목록입니다. 우선 보조기기 처방 전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의무 기록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작성합니다. 보청기 구매 영수증, 구입증명서, 세부 내역서, 사업자 등록증은 급여 보청기를 병원에서 구입한 경우 원무과에서, 보청기 센터에서 구입한 경우 센터에서 작성해 드립니다. 보장고 지급 청구서와 바코드, 보청기 사진은 청각사 선생님과 환자가 같이 작성을 하고, 환자 명의 통장 사본과 장애복지 카드는 환자가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급여 보청기를 처방받고 비용을 환급받기 위한 서류가 이렇게나 많고 복잡합니다.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서류들은 건강보험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의료급여 환자는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이제 급여 보청기를 처방받고 보장고 비용과 초기 적합 비용을 돌려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후기 적합 관리를 받으면서 비용 환급을 받아야겠죠. 보청기 첫 착용 1년 이후 4년 동안 매년 5만원씩 총 2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청력검사 및 정확한 피팅 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을 보조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청기 적합관리란 제가 강의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분별하게 저품질의 보청기 처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검증되고 등록된 보청기에 한해서 급여 지원을 하고 특히 보청기 착용뿐만 아니라 내 귀에 잘 맞게 피팅을 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가 개정되었습니다. 총 급여액인 131만원에서 변화는 없지만 이 중 40만원을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으로 분류하여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청기 구입 가격은 91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좀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적합관리 비용은 보청기 착용 첫 1년 동안 20만원의 초기 적합관리 비용과 이후 4년 동안 매년 5만원씩 총 20만원의 후기 적합관리 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각 비용의 90%를 지원받습니다. 물론 의료급여 환자는 전액 지원받습니다. 2020년 7월 1일 개정된 보청기 보험급여를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보청기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지원되었고 보험급여액은 131만원이었습니다. 이때는 적합관리 비용은 없었죠. 2020년 7월 1일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고시된 보청기에 한해서만 급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제품 지원은 91만원, 첫 1년의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20만원, 이후 4년간 1년에 한 번씩 5만원, 총 20만원의 후기 적합관리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보험급여 보청기는 5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환자는 100% 지원, 그리고 건강보험 환자는 급여의 10% 금액을 제외한 90%를 지원받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존에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보청기를 구입할 때 131만원의 10%인 13만 1천원을 본인 부담하고 공단이 131만원을 일괄 지급한 데 비해서 변경 이후에는 제품 비용 91만원과 초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의 합인 111만원에 10%인 11만 1천원을 본인 부담하고 공단으로부터 111만원을 환급받습니다.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 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1년 1회당 본인 부담금 5천원을 지급하고 5만원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의 작성 예입니다. 보시는 서식을 청각사와 환자는 청구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중요한 점은 1년에 아무리 자주 피팅 서비스를 받더라도 지급은 1회 5만원에 한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청으로 방문한 환자의 청각장애 진단서 작성부터 급여 보청기 착용을 위한 보장구 처방 전, 검수 확인서의 작성 및 보청기 착용 후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 청구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해드린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난청 환자가 장애 진단을 받고 급여 보청기를 수령하고 적합관리 급여 청구를 하는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환자의 예입니다. 난청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한 다음 청각장애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애에 해당할 정도의 난청이 아니라면 환자가 원하는 경우 보청기 처방 아니면 경과관찰을 결정합니다.
장애에 해당한 난청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수능 청력 검사 2회,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 1회를 시행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수령합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가 발급되면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작성하고 병원 혹은 센터에서 보청기 착용을 시행합니다. 한 달 이후 음장 검사와 함께 검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보장구 급여와 초기 적합관리 비용을 환급받습니다. 이후 1년에 한 번씩 후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비용을 환급받습니다. 반면에 의료급여 환자는 약간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합니다. 난청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장애 판단이 가능할 경우 검사 후 장애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장애인 복지 카드를 수령하는 과정까지는 건강보험 환자들과 동일한데 보청기를 처방받기 전에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적격 통지서를 수령해야 비로소 보청기 착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병원 혹은 센터에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한 달 뒤에 음장 검사와 함께 검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보장구 급여와 초기 적합관리 비용을 환급받기 위한 서류를 역시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고 이후 후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역시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는 모든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본 강의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진단서를 작성할 때 검사 결과값 및 결과들 간의 일관성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비록 난청으로 진단받은 지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영구장애로 판단하시는 경우 적극적으로 소견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보청기를 상담할 때 비용 청구 및 환급,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는 변할 예정입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해드린 내용이 보청기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장애 진단과 급여 보청기를 지급받는 과정에 대한 이해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에 집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